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참여정부 때 호남을 홀대했는지 논란이 많습니다.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입장 정리해봤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역대 최다 작품을 상영하는 올해 영화제는 메시지가 강한 다수의 한국 다큐멘터리가 소개됩니다. 정부가 로봇을 활용한 첨단 농업을 실현하겠다며 수년째 보급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농가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탄핵 정국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네,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선관위가 개표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각지에서 도착한 투표함의 봉인을 해제하고 투표지를 책상 위에 쏟아놓습니다. 정리한 투표지는 분류기를 거쳐 각 후보별로 나뉘고 무효 처리 가능성이 있는 표는 따로 분류됩니다. 개수기로 다시 한번 후보별 득표를 확인하고 미분류표는 개표 사무원들이 일일이 확인해 유효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계가 읽은 거, 저 읽은 거 한번 확인하고 기계가 못 읽은 거 있죠. 못 읽은 걸 여기서 유관으로 읽습니다. 유관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해야겠죠. 모든 과정은 정당 관계자와 일반인 지원자의 참관 하에 진행됩니다. 이번 대선의 도내 선거인은 지난 대선보다 4만 명 늘어난 152만 5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4, 5일 사전투표는 241개 투표소에서, 9일 본투표는 615곳에서 치러지며 전주 실내체육관 등 15곳의 개표 장소도 확정됐습니다. 보궐선거 성격의 대선이기 때문에 본투표는 기존보다 2시간 늘어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일에도 근무를 해야 한다면 선거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 줘야 하는데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관할 선관위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국민의당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 선언한 재경 전북도민회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전북도민회의 지지 선언은 향후에 같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고 300만 명이 지지한다고 명시한 기자회견 문구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경 전북도민회는 지난 25일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참여정부 때 호남을 홀대했는지 논란이 많습니다. 국민의당은 문 후보가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호남을 차별했다고 하고 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선거전 내내 문재인 후보가 호남을 홀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낼 때 각종 인사에서 호남 사람을 잘 기용하지 않았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장, 전 민정수석하면서 우리 호남의 인사차별을 했습니다. 역대 정권별로 출신 지역별 차관급 이상 숫자를 확인해봤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전북, 전남, 광주를 합한 호남 출신은 105명, 전체의 31%를 차지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일했던 참여정부 때는 93명, 25%로 약간 하락합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51명, 16%로 감소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불과 10%인 26명으로 줄어듭니다.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많은 전라북도 인사가 등용이 된 시절이 참여정부입니다.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인사수석을 지낸 정찬용 전 수석이 퇴직 이후 문 후보의 호남 차별을 여러 차례 토로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 전 수석은 지난주 광주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부인했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그렇게 악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아니하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전주에서 참여정부 때 호남을 섭섭하게 했다며 호남 주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특정 지역 차별 문제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 때 호남의 장차관 숫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과 문재인 후보는 4년 전이긴 하지만 호남 주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진행된 개막 행사에는 심사위원인 배우 하지원과 정은채를 비롯해 시나리오 작가상을 수상한 배우 박해일과 수혜 등 국내 톱스타들이 레드카펫을 빛내 전주돔을 가득 채운 3천여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어진 개막식에서는 올해 영화제의 전반적인 내용과 특징이 소개됐으며 개막작으로는 헝가리 영화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가 상영됐습니다. 역대 최다 작품을 상영하는 올해 영화제는 메시지가 강한 한국 다큐멘터리가 많이 소개됩니다. 황금 연휴를 고려해 다양한 즐길거리로 마련돼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역대 가장 많은 58개국 229편이 상영됩니다. 영화 해방구라는 슬로건답게 실험적인 작품이 다수 포진돼 있습니다. 논쟁적 주제를 모아놓은 프론트 섹션을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다큐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박사모를 들여다본 미스 프레지던트, 언론이 말하지 못한 국정교과서, 정치 다큐 노무현입니다 등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한 개막작도 단연 화제입니다. I wanted to put the accent on everything what connects us people in a very divided world. 160회에 달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매년 인기입니다. 마이클 윈터바텀 등 세계 유수의 감독을 비롯해 아수라의 정우성과 주지훈, 마스터의 강동원 등 국내 톱스타들이 전주를 찾습니다. 처음 시도되는 전주돔에서는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페퍼톤스, 디에이드 등 공연과 관객 파티가 매일 밤 펼쳐집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패트와 매트, 정글북 등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 상영을 비롯해 공예 체험과 청년 마켓 등 행사도 풍성합니다. 실험 정신이 투철한 영화들, 또 진보적인 영화들 못지않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영화제가 될 것입니다. 봄날의 영화축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도 관객들에게 뜨거운 화두와 설레는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국제영화제와 한지문화축제, 피파 U20 월드컵 등 각종 행사가 잇따르는 전주에서 스탬프 투어가 진행됩니다. 전주시는 봄철 여행 주간인 오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스탬프 투어 한눈에 반했어를 운영합니다. 스탬프 투어는 전주의 대표 관광 명소 14곳에서 확인 도장을 찍고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경품 행사로 선착순 1000명에게는 기념품도 제공됩니다. 정부는 로봇을 활용한 첨단 농업을 실현하겠다며 수년째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농가에서는 외면을 받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기계가 작동되자 종이 화분이 만들어져 틀에 놓여지고 씨앗이 자동으로 담깁니다. 경남의 한 업체에서 만든 파종 로봇으로 가격은 이미 출시된 외국산의 절반인 1억 원입니다. 정부는 로봇의 보급으로 우량묘가 생산돼 농산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급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어서 좋고. 하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선보인 파종 로봇보다 시간당 생산량이 3배 높은 기계가 이미 2000년대에 선보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보급됐기 때문입니다. 원가 부분, 시간 전략, 여러 가지가 이제 전략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당연히 효율성 높아지고요.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농업 로봇 보급 사업은 기대치를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2년간 선보인 로봇은 모두 7개. 송화지에게 젖을 주는 로봇만 판매량이 200대를 넘겼을 뿐
대부분은 10대 이하에 그쳤고 심지어 단 한 개만 팔린 것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들을 조금 더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는 첨단 농업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학부모들이 유전자 조작 작물, 즉 GM 작물 개발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평등교육 실현 전국 학부모회는 어제 농촌진흥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유전자 조작 작물 개발 중단과 GM 작물 사업단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농촌진흥청이 GM 작물을 개발하는 데 대해 학부모 입장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주택 최고 가격이 개별주택은 16억 원, 공동주택은 6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개별주택 최고 가격은 전주 한옥마을 내 한 주택이 16억 4천만 원을 기록했고 공동주택은 전주시 효자동의 아파트가 6억 3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도는 국토부 표준을 기준으로 도내 주택 26만 호의 가격을 결정해 공시하고 5월 말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무주군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완주군은 책과 소통하는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유룡 기자입니다. 무주군이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준비를 위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세부 계획을 논의하는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태권도원 진입도로 위험도로 개선과 임시 주차장 조성 등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 발굴과 먹거리 부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게 해서 태권도 성지 무주가 전 세계인들의 머리와 가슴에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독서 진흥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어린이 그림책 미술관과 북스테이 등 다양한 책문화 공간을 만들어 사라져가는 책 읽기 문화를 되살린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책 문화를 만들겠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앞으로도 책이 갖는 문화적 힘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가 공무원 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남원 상록골프장과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와 공단은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와 관광상품 개발 등 남원 관광산업 활성화에 상호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안군이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변산 등 5개 해수욕장에서 일할 안전관리요원 54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인명구조요원 자격증과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증이 있거나 수영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안전사고 없는 해수욕장이 되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마동 자율방범대가 전북경찰청이 선정하는 베스트 방범대로 선정됐습니다. 30여 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마동 자율방범대는 여성과 취객 안심 귀가, 범죄 예방과 학교와 교통질서 확립 등에 기여해왔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건축 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남원시 공무원 2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멜론 재배시설 건축 허가를 조건으로 건축업자에게 수년간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남원시 공무원 38살 A씨와 44살 B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황현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도의원들의 재량 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황현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도의원들이 편성과 집행에 관여하면서 일부는 리베이트까지 받아온 재량 사업비를 올해 추경부터는 전면 편성하지 않고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장은 이 같은 방침을 다음 달 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설명하고 전국 광역의회가 함께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소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산업자원부의 2차 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 사업 거점으로 선정돼 향후 5년 동안 178억 원을 지원받아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음극재 기술 개발과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양극재, 분리막 등과 함께 2차 전지를 구성하는 음극재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일본과 중국에 밀리면서 시장 점유율이 2%대로 극히 낮아 국산화가 시급합니다. 러시아 연해주와의 교류 협력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는 최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과 인근 아루촘시를 방문해 연해주 다민족 한국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향후 민간 교류 사업과 지역 정보 교류, 한글 보급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도는 지금까지 미국, 일본, 중국 8개 도시와 제매 또는 우호 관계를 맺었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와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유통기한을 넘긴 재료를 보관하거나 위생 취급 기준을 어긴 식품 접객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가 이달 초 전국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벌인 결과 도내에서는 김밥 전문점 등 식품 접객업소 12곳과 청소년 수련시설 1곳 등 모두 13곳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종사자 건강 진단을 하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고 전주의 한 도시락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도내 집가가 7년 연속 소폭 상승한 가운데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군산시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 4분기 도내 집가는 전주 만선동과 장동이 1.7% 이상 오르는 등 평균 0.63%가 상승해 지난 2010년 이후 7년여 동안 꾸준한 속폭의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조선업 구조조정과 구도심의 부동산 수요가 감소한 군산시는 오히려 0.07%가 하락했으며 소룡동과 오식도동, 비흥도동은 하락폭이 1.1%에 달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내일 토요 상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특별 공연을 갖습니다. 원불교가 지향하는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소태산 작은 영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완주 삼리의 책마을이 내일 잔디광장에서 주스 프로젝트 초청 봄 콘서트를 엽니다. 솜리 서예 문인화 연구회가 내일부터 5월 4일까지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두 번째 전시회를 갖습니다. 호접란 등 반려식물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내일부터 군산 새만금 생명공학센터에서 마련됩니다. 제54회 전라북도민 체육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부안군 일원에서 치러집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부터 사흘간 정읍 국립전국지상과학관 일대에서 과학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최명희 문학관은 내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소설 혼불 속 문장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전주 MBC 임신 육아교실이 오늘 송천동 메가월드 내 더 플라츠 뷔페에서 운영됩니다. 원불교 대각 개교절을 맞아 모레 익산 영등 근린공원에서 은혜 나눔 한마당 행사가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3도, 고창 22도, 군산 21도 등 20도에서 2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으며 대기가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